요즘 화면에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 자주 등장한답니다. 이분이 누구냐? 90년대를 풍미했던 여성 가수라고 하는데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트로트 가수 한석영 씨입니다. 아하. 여기까지만 듣고 한석영? 나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데 1992년 낭랑 18세를 리메이크했던 바로 그 가수입니다. 네. 그 외에도 랩을 가미한 랩트롯으로 소양강 처녀 그리고 당신께 넘어갔나 봐 등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슬리피가 랩트롯의 창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그 당시에 DJ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요즘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때의 밝고 긍정적인 근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석영 가물가물하실 거죠? 어떤 노래 불렀지? 자,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해 드릴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리고 말아지고선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파들 입치는 앞겨울에선 섭자 세울 때만 기다립니다. 서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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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짝꿍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림이 무심했어요. 김묵춘 예, 형님. 예. 누굴 기다리나 낭낭 18세. 그 주변 분들 같이 화음 났던 것도 막 기억나요. 그거 네. 그러고 저는 생각나는 게 소쩍궁 그렇죠, 하는 게 네. 많이 생각이 나는데 소쩍궁 이렇게 예, 했던 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90년대 초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게 옛날 노래거든요. 사실 낭낭 그러니까요, 18세나 네. 이거를 이제 그 당시 현대식 그 기준으로 이제 이거 리메이크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 음반 판매가 100만 장이 넘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네. 10대 가수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이야, 대박 사건이네요. 그때 인기 가수였죠, 진짜. 네. 한석이.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네, 예, 됐습니다. 아하, 네. 서태지와 당시의 풍차춤으로 이 가요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서태지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곡자가 있는, 아까 낭낭 18세는 원곡자가 있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리메이크한 곡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과연 어떤 정도로 히트곡이 많을지 한석영 씨 노래 메가 히트곡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히트곡이라. 18딸기 같은 어린애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수양강 처녀 이래저래 한번 두 번 만나다 보면 미운 정도 고운 정도 짐이 된다고 툭 타라봐도 획 돌아서도 이제는 내가 먼저 기다려 100번 찍힌 너무 내가 어느새 당신께 넘어갔나 봐. 야, 최재문 교수님 소시적에 노래방 다닐 때 이 노래 안 불러보신 맞아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진짜. 없죠. 저는 네.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이 지금 소양강 처녀 같은 경우는요. 선풍적인 인기였죠.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애창하는 곡이었고요. 특히 응원할 때 엄청나게 맞아요, 맞아요. 네, 야구장에서. 그리고 80년대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네. 여기 세 분은 잘 모르겠는데 80년대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래가 엄청나게 그냥 어깨동무하고 모두 다 불렀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소양강 처녀가 정말 엄청나게 유명했고 네.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한석영 씨가 리메이크의 여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만큼 전 국민적인 히트를 쳤고요. 뭐 이건 말로 표현하기보다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소양강 처녀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요즘 또 다시 젊은 세대들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네. 쉬운 멜로디에다가 흥겨운 멜로디가 함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진짜 원곡이 있는데 이걸 리메이크한 곡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끝나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렇게 엄청난 히트와 인기를 얻었던 한석영 씨가 고난의 길을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쯤 되면 나오는 거 있죠. 사업 투자 실패. 아하. 마찬가지로 2014년에 지인의 권유로 빙수 사업에 5억을 투자했는데 이 일을 시작이나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이 일을 시작도 못하고 돈만 건넨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총 그때 진 빚이 18억 정도인데 아니 5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건데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또 일산 아파트에다 투자를 넣은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산 아파트가 하필이면은 요즘 같지 않았던 거죠. 가격이 반토막이랐는데 보통 아파트 살 때 100% 자신의 돈을 넣기보다는 융자를 받잖아요. 이런 돈들이 전부 다 겹쳐지다 보니까는 총 18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에 안게 된 겁니다. 세상에 한 20년간 가수 생활로 모았던 이 자신의 재산을 털었는데 투자했는데 이렇게 공든 탑이 사업 실패로 무너진다? 절망 속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최지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빚이 많은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열심히 또 이제 행사하면서 돈을 갚아왔대요. 그런데 IMF 터지면서 행사가 줄어든 거예요. 트로트 행사가 줄어들고 공연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된 거죠. 아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을 못 갚고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죠. 거의 네. 뭐 삶을 포기할 정도로 불황 여파, 금융위기 닥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악몽과 같았대요. 어느 정도 신용불량자는 카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그래서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 전 재산 잃고 신용불량자 되고 악몽 같은 삶을 살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불러준 데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다 보면 무대에서는 웃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 아이고.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들 때문이래요. 아이고. 아들이 그거 보면 실망할까 봐 아들 앞에서 울 수도 없어서 혼자만 마음으로 삭혀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참 찹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참 이른바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아드님 훌륭하게 키웠더라고요. 최근에 예능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버팀목이 돼주는 건 아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양지민 변호사님 가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된 이후에도 가족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을 아이고, 겪게 세상에.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까지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정말 두드러기가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고 성대결절까지 와서 또 굉장히 또 힘든 시기가 연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렵게 정말 단돈 수중에 10만 원도 없어서 돈 좀 빌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정말 그때 낙심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빚을 열심히 갚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불행이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화불단행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요, 정말 겹쳐서 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이어서 공황장애, 두드러기, 가수로선 치명적인 성대결절. 그런데 빚도 18억 빚더미 앉았었는데 이걸 다 털고요. 재기에 성공한 한석영 씨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는 92년도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함께. 맞아. MBC 10대 가수상. 그리고 백만장 음반. 낭낭시 8세. 아유, 그때 뭐 클럽에 가면 노래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곳이 저의 드레스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작복이고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한 땀 한 땀 들어간. 그리고 여기가 화이트 쪽이고요. 이쪽은 블랙. 근데 공연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옷들 올해는 못 입어볼 것 같아. 이제 올 겨울에 이거 입어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입고 싶어, 이 닭볕을. 자,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 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양강천여. 그 수많은 난관을 근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선후배들도 주변에서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도와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지쳤겠죠, 주변 사람들도. 자, 그랬을 때 이 한석영 씨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초긍정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얼른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일이 조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네. 본인의 이런 경험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을까? 강연을 한 겁니다. 강연을 해서 본인의 힘든 걸 다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수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석영 씨 같은 이런 마인드 본받기 네. 바랍니다. 진정한 낭낭 18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